자, 챕터 4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보통 문제집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1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접선의 방정식부터 평균값 정리까지를 일컫죠. 자, 한번 해볼게. 뭐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할 MSG도 사실 너네가 나한테 여러 번 들었었던 주제라서 낯설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 개념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란 무엇이었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치? 바로 y는 하고 바로 식 세우면 f'의 a를 기울기로 가지고 지나는 점이 a, fa인 직선이에요. 당연한 얘기야. 맞냐? 그런데 이제 접선이라는 건 결국은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기울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쉽게 풀자라는 걸 염두에 더 두세요. 좀 이따가 예제를 풀 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봐봐. 당연한 얘기인데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한 이 정도 a, fa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치자. 그리고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세타 정도라고 친다면 당연히 기울기는 무슨 세타냐? 탄젠트 세타지. 근데 탄젠트 세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탄젠트 세타라는 건 무슨 삼각형에서 관찰하는 거지?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네가 이런 그림을 만났을 때 네가 바닥에다가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직각 삼각형을 관찰할 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b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세로를 c라고 하면 당연히 기울기에 해당하는 탄젠트의 세타는 b분의 c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런 상황을 관찰해 볼게. 똑같이 여기 a, 에서 접선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데 요 접점에 이제 이 접선에다가 수지인 녀석을 내려가지고 그 녀석이 x축하고 또 만난 상황을 또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번에 여기를 c라고 해볼게. 삼각 b의 관점에서 보면 탄젠트 세타가 여기도 b분의 c지. 맞아? 이런 삼각 b 또는 길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은 편한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접점이 예를 들어 잘 들어서요. 3,8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주어졌대. 그때 요 접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멍청이는 어떻게 풀 거야? 접선을 직접 세우고 y에다가 0을 대입하겠지. 너네 중에도 방금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신 사람은 조금 아까워.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항상 기울기로 활용해라. 이건 고1 도형의 방정식 단원부터 주구장창 강조하던 거예요. 3,8이란 건 여기 높이 c가 얼마란 뜻이야? 8이란 뜻이죠. 근데 기울기가 4라는 건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된다는 뜻이야? 2죠. 근데 3,였다는 건 바꾸면 여기는 뭐, 0, 1,0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선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예제가 될 테니까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에서 만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접선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을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게. 자, 유형 첫 번째는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실제로 a, f의 a라고 주어졌을 때, 얘는 망설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미분해가지고 a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겠지. 심지어 지나는 점은 이미 나와 있어. 직선 세우려면 정보 2개만 있으면 되잖아. 기울기랑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을 줬대.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미분하고 a 대입하면 되잖아. 얘는 따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유형이 될 거야. 접선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근데 뭐 x절편을 구하시오, y절편을 구하시오 등등을 할 때 조금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관찰 등이 들어가면 문제를 좀 편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유형 자체가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접점은 숨겨놓고요. 기울기가 m이올시다.
라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 F'의 X, 즉 기울기가 하잉. 왜 너 혼자 오냐? 수인이는 아직 안 끝나가지고. 빨리 자리 잡아봐요. 야, 거기 안 보인다. 뒤로 가라. 차라리. 저 뒤가 차라리 낫다. 아니면 요 앞에 오든가. 거기는 내 등에 되게 가려진다더라고. 아니면 요 가운데도 괜찮고. 이거 아까 이름 없어가지고 안 가져간 새끼 있어. 이준성, 김주원, 박진철. 아까 불렀을 때 안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 앞에 가져가세요. 이따가. 좋아. 자, 기울기가 m이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뭘 구하면 되냐면 언제 기울기가 m인데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m이다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 x가 바로 무슨 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접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1번처럼 그냥 거기서 직선 세워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기울기 알지, 지나는 점 알지. 맞죠? 2번은 그렇게 푸시면 돼.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이 3번인데 3번은 곡선 밖에서 긋는 거였지. 그래도 익숙한 사람은 되게 익숙할 거야. 엄청 많이 했거든. 나 복습 특강에서도 하고 브릿지에서 했거든. 곡선 밖의 한 점 A, B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 자, 어떻게 하냐면 보통의 참고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단 접점을 T, FT라고 잡고 접선을 그어요.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A, B를 지난다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그림을 보여드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 곡선 밖에 A, B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접선을 긋겠다라는 상황.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통은 여기를 T, FT라고 둡니다. 그러면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관점을 거꾸로 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A, B에서 그었다의 화살표 방향으로 했지만 문제 풀이할 때는 T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하필 어딜 지나더라? A, B를 지나더라 라는 방식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접점을 T, FT라고 잡습니다. 설정, 이제 설정이라고 할까요? 접점을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당연히 알파벳 T가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A, B를 지날 거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에 A, B라는 것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을 풀려면 T가 나올 거야. 라는 흐름이 이제 보통 참고서에서 이제 소개하는 방법인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2번 단계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기억나니 혹시? 그렇지.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A, B라고 하는 점과 T, FT라고 하는 점 사이의 기울기 5글자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4글자로 무슨 개수? 미분계수랑 당연히 같지 않겠냐? 라는 등식을 세워줘라. 즉 식으로 직접 세워보면 이거지. T-의 A 분의 Y값 차이는 F의 T-의 B.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이게 주어나 뭐랑 같다고?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아가리를 털었지만 감고 있던 눈은 칠판을 보지 못했겠지. F'T랑 같겠죠? 맞아. 이거를 바로 풀어주면 된다예요. 그러면 되게 새로운 방법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직접 세워보면 이렇게 돼요. Y는 F'의 T 괄호 X-의 T 더하기 FT. 바로 이게 T, FT에서의 접선이지. 여기에다가 내가 A, B를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당연히 네가 만나게 될 방정식은 이거야. B equal F'T 괄호 A-T 플러스 F의 T예요. 얘를 넘기고 나눗셈 해보면 A 빼기 T 분의 B 빼기 FT. 반대 똑같죠? 그게 F'T야. 똑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준 거긴 하나 접선을 세우고 대입한다라는 2줄짜리 풀이를 한 줄짜리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이득이지 않겠냐라는 걸 제안하는 거야.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드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배열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고 당연히 그러면 t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t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이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요 1, 2, 3번 전략이 다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문제 속에 함수라든지 아니면 접선 중에 하나에 미지수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예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가 불가능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봐라잉. f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이야. 그런 함수의 접선이 기울기가 3이래. 구할 수 있냐? 기울기가 3이 되는 점 구할 수 있어? 없잖아. 왜? 미분해도 여전히 a가 남으니까. 3x제곱 플러스 a는 3이다. 어떻게 풀 거야? 하려면 하겠지만 루트 지랄하겠지만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어렵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뭐 여기가 설령 이렇게 숫자로 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랑 y는 mx 플러스 4가 접한데 기울기를 안 알려줬어. 기울기 안 알려줬으니까 미분한 게 m이랑 같다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2번과 3번처럼 그냥 기울기 먼저 구하세요. 평균 변열과 순간변열 같다고 하세요가 안 통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fx 라는 함수의 접선이 y equal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주어지거나 내가 설정을 하면 당연히 만나는 그곳에서는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는 이 점에서는 함수랑 직선의 함수값은 당연히 같을 뿐더러 뭐까지 같아요? 기울기까지 같지. 그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자는 거야. 바로 함수값이 같아요. 바로 f의 t랑 mt 플러스 n이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f'의 t랑 m이 같아요. 왜? 얘 기울기 m이니까. 라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줘. 뭐 적당히 a가 지워지든 m이 지워지든 문제가 설정이 돼 있겠지. 하고 풀면 또 누가 나올 거냐면 t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1번부터 4번까지 결국은 접선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항상 누구라고요? 접점이에요.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접점을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니까 구해야 되고 모르니까 t라고 둬야 되고 모르니까 t라고 둬야 된다고. 오케이? 접점은 무조건 모르면 t라고 설정을 하시고 걔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오케이? 이게 접선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겠죠. 6페이지 자, 법선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법선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법선이란 게 무엇이냐만 기억해두면 돼. 자, 당연히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접점을 똑같이 별표를 지나주면서 접선이랑 수직인 새끼가 뾰로롱 하고 있지 않겠냐. 이 친구를 법선 이렇게 읽겠다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기울기가 f'A냐면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녀석을 기울기로 가지면 되겠지. 뭐 그래 식 세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법선 같은 거는 왜 배우냐 또는 어떤 식으로 문제 활용이 되느냐가 이제 4번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거리의 최대 최소. 자, 거리의 최대 최소.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를 배울 때부터 했었습니다. 2차 함수 때 이런 문제 해봤거든.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2차 함수 위의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거 직방단에서 했었거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 중에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건 한 요 정도가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그죠? 요 점이 정확하게 어떤 점이었는지 기억하시나? 바로 이 직선과 뭐한?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었지. 맞죠? 이건 최단거리고요. 최장거리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직선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 구간에서 2차 함수, 보통 2차 함수겠지? 2차 함수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먼저면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이 상황 또한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만들어내는 시츄에이션이었다. 그러니까 접선이 필요하겠지, 이때는. 그러면 방금 배운 법선이라는 건 어떻게 필요하냐면 법선은 한 점 가지고 얘기할 때 필요해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다고 쳐. 여기쯤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과 2차 함수 위의 점들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은 드르르 꽤 길어요. 여기도 더 긴 것 같아. 얘가 제일 짧은 곳은 한 요 정도에 제일 짧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여기서의 무슨 선이 접선이 두 점을 연결한 이것과 뭐하다? 90도가 되는 상황이 제일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요 별표라는 점에서의 법선이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거리의 최장일 때도 있어요. 똑같이 뭐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요 볼록한 안쪽에 이렇게 직점이 있어. 이런데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언제가 제일 멀지? 물론 저런 밑에 얘기하지 말고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 한 요 정도에 제일 멀어 보여. 여기가 제일 멀 것 같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의 무슨 선과 접선과 얘네 둘을 연결한 것이 몇 도다? 90도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치, 뭐 최대거리를 구하시오, 최소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접선 또는 법선인 상황을 쓰실 것이다 라는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접선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인수정리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접선과 인수정리. 자,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복습합시다. 그래프적인 관점인데 x축이 요래 있습니다. x 이퀄 a라는 지점과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고 x 이퀄 a라는 지점과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고 x 이퀄 a라는 지점과 차라차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인수의 개수가 달랐지요. 제일 첫 번째 얘는 x-a라는 걸 몇 개 가지고 있고요.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얘처럼 튕겨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x-a의 몇 승? 짝수승이지만 그냥 2승이라고 칭할게. 5차 함수, 6차 함수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x-a를 몇 개? 3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냐?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이겠죠. 자, 근데 이제 식관점도 좀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살짝 스포를 했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문제를 풀 때 했던 얘기인데요. fx라는 함수를 x-a에 대하여 내가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뭐 대충 x-a에 뭐시기 뭐 3승 1 뭐 쭉쭉쭉 이렇게 높은 차수부터 내려와가지고 x-a의 1승과 x-a의 빵승 즉 상수항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요 식은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과 미분을 이용해보면 a 대입해볼게. f의 a가 얼마가 됨? q야. 이 앞에는 다 x 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로 내림차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머릿속으로 때려보시면 자, 높은 차수는 미분해도 여전히 x 빼기가 남아있어. 2승까지도 2 내려가도 1승하고 남아있어. 근데 이제 얘는 미분하면 이거 사라지지. 얘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미분한 곳에다가 a를 집으면 뭐가 된다? p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 요 식이요. p가 f'의 a였고 그 다음에 q가 f의 a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고 이게 익숙하네. 바로 뭐였다는 거야? x 이퀄 a에서의 무슨 선? 접선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사실 미분을 하나도 못해도 다항함수에 한해서는 접선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내림차순을 하는 방법을 언제 배웠냐? 고1 1학기 중간고사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뭘 배웠지? 연조립제법을 배웠어요. 연조립제법이 뭔지 모르냐? 조립제법을 연달아 하는 거 있었잖아. 기억나?
연달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나머지를 어떻게 읽어? 밑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읽었지.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했었잖아. 그 뒤에 있던 요게 접선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머리로 할 수 있게 2차식으로 예를 들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5x 플러스의 5라는 함수의 x-의 2에서의 접선이 뭐냐? 라고 중딩한 단위, 아니 고1한테 물어봐도 구할 수 있다고. 얘는 내림차순 정리하면 x-의 2에 뭐야 일단? 제곱 있고 그럼 일단 몇 x 있냐?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얼마 더 필요하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숫자 얼마지? 플러스 1인가? 자다가 막 눈뜨니까 막 구러 보이고 그러지 동준아. 이게 바로 x 이퀄 2에서의 뭐라는 거야? 접선이라는 거예요. 2차까지 한 다음에 그 뒤에 거 다. 또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마이너스 괄호 x-의 2까지 묶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함수값은 2, 마이너스 1이다까지 보이긴 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풀었으면 이게 접선이긴 해요. 그러니까 3차도 4차도 내림차순 정리만 하면 여러분들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물론 당연히 너네는 미분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수투라는 건 계속 다항함수를 관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에 대한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아는 게 많아야 보이는 게 많을 거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 공통접선은 뭐 그렇게까지 심화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x 이퀄 a에서 접선이 똑같대.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그럼 당연히 그 점에서 함수값이 같으면서 기울기도 뭐 하겠다? 뭐 같다 뭐 이런 얘기겠지 뭐. 그렇지. 공통접선 가지고는 킬러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이거는 입으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이도록 합니다. 네. 누가 날 불렀니? 아니야? 자, 1번 봐요. 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빼기 2x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에 대하여 y는 fx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pq가 6이다. 양수 a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당연히 보자마자 미분할 준비는 하시고요. 대입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접선 빨리빨리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1,1 때 y값이 얼마냐? 오케이, a 플러스 1. 아직 a를 모르는 상태야. 자, 미분하고 발휘고 하자.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따라서 f'1은 하고 기울기 구했더니 1이네. 그쵸? 자, 그러면 1,1 플러스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바로 y는 하고 식 세우자. y는 1괄호 x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의 a 이렇게 나올 테니까 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림은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1이니까 너무 편했다. 그죠? PQ x축과 y축하고 만나는 요 길이가 6이래. 야, 너네가 저게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이니까 바로 3루트 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또 너네 중에 한 몇 분의 1은 좌표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지랄하기 시작할 수 있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직선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기울기.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1이 아니라 2였어도 너네는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관찰하고 여기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그럼 여기가 루트의 5칸인데 실체 길이가 6이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오케이? 쟤는 특수각이니까 다 이렇게 풀겠지만 아니어도 무조건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예요. 이건. 이제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답은 일단 3루트이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위에 0,2에서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해라. 일단 0,2는 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아낸 다음에 걔랑 수직이 될 거니까 일단 먼저 Y 프라임 구할게. Y의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하신 다음에 얼마고? 플러스의 2네요. 자, 따라서 0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냐? 그쵸? 그래서 잠깐 칠판 보세요. 만약에 네가 식을 f로 출발을 하면 당연히 f'의 1하고 쓸 자리가 있으니까 표기가 쉬운데 y라고 시작을 하면 y'에다가 이제 1 이렇게 쓰질 않다 보니까 좀 표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디서의 미분계수인지를 절대로 안 까먹게끔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게 표기법이야. 그래, 아, 1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안 썼다가 이거 1이었을까 2였을까 어디서의 기울기지 헷갈릴까 봐 무조건 쓰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냐? 아, 0. 왜 내가 갑자기 1 집어넣었대? 0 집어넣어야지. 자, 0. 0을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2. 하윙. 여기 있다. 그래. 저쪽은 자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랬어. 좋아요. 자, y'은 2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세워야 될 친구는 기울기가 얼만 거니? 얘랑 수직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당연히 지나는 점은 어디야? 0,2지.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건 x절편이지. 맞냐? 나 절대로 직선의 방지 안 세울 거라고 알죠? 직선의 방지 안 세울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풀라고. 0,2를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래. 그러면 바로 4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어내야지 y는 몇 x에다가 몇인데 또 y가 0이면 이렇게 풀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오케이, 직선의 주인공은 무조건 기울기니까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관찰하자. 정답은 4입니다. 답은 1번 이었고요.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센번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A의 X좌표가 3일 때 점 B에서의 접선의 Y절편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Y의 프라임하고 미분을 해보니까 뭐야? 3X의 제곱 한 다음에 준성아 이어서 불러봐.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차 함수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가운데가 동준아 얼마니? 1이야. 근데 내가 A랑 B가 접선이 평행한데요. A의 X좌표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3일 때가 이제 상황 A인가 봐. 걔랑 기울기가 같다는 건 도함수 Y'의 높이가 같다는 거지. 규민아, 그렇다면 여기는 언제야? 마이너스의 1. 즉 B에서의 X좌표, B의 X좌표는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좌표가 뭔지 구하자. B가 뭐라고? 마이너스 1, 얼마니는 원래 식에 대입해야 돼. 마일 대입하면 마사? 마사. 마일, 마사.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는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또는 3 대입해도 똑같을 거야. 얼마지? 10? 맞나요? 그치? 자, 지나는 점을 알았고 기울기를 알았는데 나보고 찾으라는 건 Y절편이야. 나 접선의 방정 세우게 안 세우게? 안 세워. 물론 세워도 되는데 나는 다르게도 풀어본다라는 거야.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Y절편이니까 되게 쉽기는 해요. Y는 몇 X 플러스 몇 하면 뒤에 거긴 한데 나는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자, 대충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딱 그려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 여기 있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근데 기울기가 10이야? 엄마야. 직각삼각형? 이게 보이네. 가로의 길이가 얼마짜리 직각삼각형이니? 가로의 길이가 1짜리죠. 근데 기울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세로로 얼마 커진 거야? 10 커지는 거지. 근데 원래 마이너스 4에서 출발했잖아. Y절편 6인 거지. 자, 그 다음 4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저 친구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왔다.
자, 원점이긴 하나 아무튼 이거는 곡선 안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런 상황인 거지. 맞냐? 이런 상황이라고 3참수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쯤에 0,0이라는 원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니까 여러 개 있나 봐.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보여요. 실제로 3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푼다고요? 이거 0,0이 직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선 위에 있군요, 이번에는. 엄마야. 이번에는 한 뭐 요 정도에 있겠네, 그러면. 0, 대충 여기라고 치자. 그럼 접선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요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 봐. 이 기울기의 합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할까, 이거? 그림을 그려보니까 상황이 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 핑크색은 0,0이 무슨 점이야? 접점인 상황이지. 맞아?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요쪽 아래로 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뚱뚱한 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접점이고 0,0 그냥 한 점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핑크색은 쉽네요. 핑크색인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 0,0이 접점인 거잖아. 그럼 미분에서 0만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겠지. 그럼 바로 나오겠는데 미분은 대충 머리로 하면 되고 얼마냐? 1이네요. x 누구야? 1이죠. 그래. 알았어. 자, 그 다음 이제 노란색 상황을 보면 노란색은 접점은 0,0이 아니라 어디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둬야 돼? 그렇지. 얘를 t, y 값까지 제대로 쓰면요. 마 t 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노란색 상황 일로 당길게. 바로 t, 뭐시기가 접점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될까? 그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식을 세우는 게 나을 거야. 이 점과 0,0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같다지. 일단 평균 변화율은 바로 t 빼기 0분의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의 t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뭐랑 같냐면 t에서의 미분계수. 미분하면서 t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몇 t제곱? 3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t를 왼쪽은 약분이 되니까요. 마이너스의 t제곱 빼기 t 플러스의 1이 되고 우변 그대로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면 2t의 제곱 플러스 t인가? 는 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t는 0 아니면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t가 0인 건 이미 핑크에서 셌어요. 그러니까 뉴페이스는 이제 이 친구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네. t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기울기. 도함수가 필요하겠다. 도함수 써놔야 되겠다. y'은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1이래. 걷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자. 호잉. 마이너스 4분의 3에 1 더하기 1인가? 2 더하니까 얼마지? 4분의 5인가? 4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핑크 쪽 기울기 1, 이쪽 기울기 4분의 5, 둘이 더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근데 좀 이따가 4번 다시 돌아올 거거든. 어떤 주제를 하나 배우고 돌아올 거니까 다시 좀 기대를 해두시고. 자, 5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함수 y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괄호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접선 L에 곡선 y는 gx가 접할 때의 접점을 Q. 꼭
곡선 y는 gx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rs라고 하자. 삼각형 QRS의 넓이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1,1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을 테니까 1,1. 1,1에서의 접선. 만나게 그려지지가 않네. 에이. 여기가 1,1, 여기가 1,1. 이런 상황. 자, 그게 얘랑 접할 때 접점을 Q니까 Q도 한 요 정도에 조금 이렇게 빼꼼 되어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게 여기 R과 S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QRS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건 가로의 길이랑 Q의 Y좌표,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느낌이지. 자, 요 이차함수는 식이요. 마이너스 괄호 X-의 3의 제곱 플러스의 K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 문제를 좀 편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관찰하는 눈을 키우자는 건데 얘네 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 당연히 얘네는 어떤 관계야?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이죠.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인지 알아요? 두 꼭지점의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쵸? 그거 이용하면 되게 쉬워요. 봐라요. 어떻게 쉽냐면 봐요. 요 이차함수의 1,1에서 접한 게 요 이차함수의 Q에서 접한 거랑 접선이 똑같대. 즉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봐. 왼쪽 녀석의 꼭지점은 어디냐? 0,0. 그러면 0,0에서부터 1,1까지 뾰록 정도만 왔을 때의 상황이라는 뜻이지. 그게 얘는 얘 꼭지수가 어디냐면 3,K지 않습니까? 3,K에서 뾰로롱 하고 온 정도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Q의 좌표를 즉시 말할 수가 있어요. Q는 뭐, 2, K 빼기 1이야. 오케이?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y는 x의 제곱을 미분하신 다음에 1,1을 집어넣으면 이 핑크 녀석의 기울기는 금방 나와요. 얼마냐? 2야. y는 x제곱 미분하면 2x 거기다가 1 대입하니까 기울기 2. 자, 그러면 그 2라는 핑크색의 기울기랑 누구랑 누구 사이의 기울기가 같을까요? 그렇지. 1,1이라는 점과 2, K 빼기 1이라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겠죠. 자, 1,1과 Q, 괄호 2, K 빼기 1 사이의 기울기. 이게 바로 숫자 2였다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K는 얼마냐?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K가 4가 나왔으니까 이제 RS만 이제 구하러 가면 마무리 합시다. 따라서 함수가 Y는 괄호 X-의 3의 제곱 플러스의 4였습니다. R하고 S는 X좌표가 0이 될 때겠지. 따라서 0은 하고 마이너스 괄호 X-의 3의 제곱 플러스의 4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X는 1 또는 5예요. R이 1이었던 거고 S가 5였던 거고요. 그 다음 Q라는 친구의 Y좌표는 K가 4였으니까 요만큼 드르륵 해주시면 여기 3이에요. K 빼기 1은 3이니까.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얼마? 1과 5니까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cm가 보이실 거고 높이는 Q의 Y좌표였어요. 얼만데? 3. 그리고 삼각형 반띵 하면 넓이가 6임을 알 수가 있지.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6번. 자,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에 대하여 0,16에서 y는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8일 때 fa의 값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f란 친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x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원점 대칭인 이유가 뭐야? 3차랑 1차밖에 없어서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0,16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fx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다 뭐 요 정도로 으차 해가지고 기울기가 8이다 정도 한번 그려보자.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느냐. 미지수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8이다라는 방정식 풀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 일단 접점 잡아주고 일단 여기를 t, t 세제곱 마이너스의 at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아까 네 번째 유형이었잖아. 미지수 때문에 안 풀리면 결국은 뭘로 푼다?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만족하는 상황 두 개를 식으로 쓰자고. t 빼기 0분의 t 세제곱 빼기 at 빼기 16 이게 얼마고? 일단 8. 또 실제로 t에서의 기울기가 8인 거 아니야? t에서의 기울기는 뭔데? 암산 가능? 3x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t 대입한 것 그게 얼마라고? 8.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분수를 탈출해 주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빼기 16은 8t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알파벳 뭐를 소거하는 게 낫겠어요? a를 소거하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t 정도를 곱해주고 빼자. 얘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t 그게 8t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뺍니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의 2배의 t의 세제곱 위에서 아래 빼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의 16 그게 는 0 따라서 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아하 t는 마이너스의 2 자, t 하나 나오면 이제 쭉쭉쭉쭉 a 나옵니다. 여기다가 싹 대입해보면 12 빼기 a는 8이므로 a는 4였군요. 나보고 찾으라는 것은 f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fa는 다시 한번 대입을 통해서 a의 세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될 건데 a가 4였네요. 64에서 16을 빼주니까 48. 자, 조금만 힘내자. 7번 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MSG까지 꼭 해야 된단 말이야.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위에 세점 a가 있습니다. 곡선에서 두 점 a, b를 움직이는 p와 곡선 위에서 두 점 b, c 사이를 움직이는 q에 대하여 사각형 AQ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뭔가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선을 이용하는 상황일 거라는 걸 눈치채고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한 요 정도에 2,0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친구가 저기 위에 4,4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P가 어디에 있냐면 A랑 B 사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어디 있냐면 B랑 C 사이 요 정도에 이렇게 Q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각형 A, Q, C, P 요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다. 어째야 되냐? 자, 문제를 잘 봐봐. 근데 잘 보니까 문제에 B가 딱히 안 쓰였는데 왜 줬냐? B랑 C 사이라는 것만 쓰게 하려고 한 건가? 한 직선
자, 상준이가 좋은 걸 찾았습니다. A랑 B 사이 기울기 얼마야? 2. B랑 C 사이도 얼마야? 2. 그러니까 이런 거 보자마자 이거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친구구나 같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거를 관찰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사각형이 대각선 AC를 기준으로 왼쪽 위쪽에 B와 오른쪽 아래쪽 Q로 나뉜 거지. 근데 넓이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P는 핑크색 AC보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기울기가 얼마인 상황이야? 여기쯤에 기울기가 2인 상황으로 도망갈 때 여기가 제일 먼 P네요. 여기가 찐 P야. 그 다음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이 2인 여기가 찐 Q예요. 아,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네? 기울기가 2가 되면 되는 거네. 미분에서 기울기가 2다.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Y'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입니다. 그게 2호라. 뭐야, 미분했는데 왜 x제곱이야? 3x제곱이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2다야. 자, 따라서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x 플러스의 2는 0입니다. 두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없네요. 얼만데? 3분의 2다. 됐냐? 자, 쉬는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갖고 8, 9번 좀 건너뛰고 MSG부터 할게. MSG는 꼭 내가 오늘 수업을 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이 기자를 풀릴 수 있어. 조금만 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MSG 시작할 거예요.